지난 시간에 블렌더의 인터페이스와 단축키, 에디트 모드와 오브젝트 모드, 레퍼런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베벨 등 기본적인 모델링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세부 모델링을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부분들이 조립되어 있거나 사각형, 원형으로 안쪽으로 움푹 들어간 형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위해 틈을 만들고 홈을 만들 수 있는 블렌더 도구 불투어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불툴 설정을 하기 위해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프레퍼런스를 선택합니다. 애드온을 클릭 후 검색창에 불툴을 입력합니다. 불툴 박스를 활성화하고 오토세이브로 체크 확인합니다. 먼저 불툴 중 디퍼런스 사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겹쳐놓고 단축키 N을 눌러 오른쪽 사이드바의 아이템 탭에서 스케일이 111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불툴에 이용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불툴이 적용되는 오브젝트는 마지막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넘버 패드 마이너스를 입력하면 오른쪽 모디파이어 탭에 불리언 모디파이어가 활성화되고 두 오브젝트의 겹치는 부분이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를 적용한 경우 나중에도 오브젝트를 선택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파괴 방식이라고 부르고 최종적으로 모디파이어를 적용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음은 불툴 유니온 역시 오브젝트를 겹쳐놓고 컨트롤 넘버 패드 플러스 역시 불리언 모디파이어가 생성되면서 두 물체가 합쳐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툴 슬라이스 두 오브젝트를 선택 컨트롤 넘버 패드 슬래시 마지막 선택된 오브젝트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오른쪽 모디파이어 탭에서 인터섹트를 선택하면 교집합 부분만 남습니다. 다시 카세트 플레이어 모델링으로 돌아가서 큐브를 잠시 가리겠습니다. 단축키는 H입니다. 넘버 패드 1번. 살펴보면 카세트 플레이어가 좌우상하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숨긴 오브젝트를 나타나게 하려면 Alt 플러스 H. 이제 불툴을 이용해 오브젝트를 가로로 분리하겠습니다. Shift 플러스 A로 큐브를 추가합니다. S를 눌러 스케일을 키웁니다. 넘버 패드 1번을 눌러 정면으로 바꿔 좌측으로 조금 이동시킵니다. 엑스레이 모드 전환, 잘 보이도록 와이어프레임 모드도 활성화합니다. 레퍼런스에 맞춰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S 플러스 Z를 눌러 아래 위로 키웁니다. 사이드바에서 아이템 탭을 선택하고 변형된 오브젝트 선택, 스케일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Shift로 나머지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다중 선택 시 마지막에 선택한 오브젝트는 주황색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넘버 패드 슬래시 입력합니다. 겹친 부분이 잘려나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큐브를 가로로 자르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더 생성합니다. 넘버 패드 1번 정면, 엑스레이 모드, 와이어 프레임 적용, S로 일단 키워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드로 들어가서 보면 이 부분이 겹쳐져 보입니다. 잘릴 부분입니다. 이 오브젝트에 스케일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두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넘버 패드 슬래시를 입력합니다. 불툴을 이용 물체를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모디파이어 탭을 보면 불툴이 적용된 상태고요. 추가로 베벨을 적용하겠습니다. 베벨은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베벨의 값을 적당히 조정해 주겠습니다. 0.002 정도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쉐이딩 탭으로 들어가서 하든 노말스를 체크합니다.
하든 노말스를 체크하면 베벨 부분이 부드러워집니다. 나머지 큐브에도 베벨을 넣어주겠습니다. 쉐이딩 탭에서도 하든 노말스를 모두 체크해줍니다. 오버레이 버튼을 꺼보겠습니다. 갈라진 틈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엑스레이 모드로 전환. 이제 윗부분의 버튼 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면과 측면 레퍼런스 이미지에 보이는 노란 버튼입니다. 퓨어레프를 불러와 살펴보겠습니다. 노란색 버튼 부분이 보이고 옆에는 두 개의 헤드폰 연결 잭과 조작 램프 등이 보입니다. 버튼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정면 뷰로 가서 Shift 플러스 A로 큐브를 추가하겠습니다. 위로 올리고 스케일을 줄이겠습니다. 넘버 패드 1번으로 간 후 노란색 버튼과 위치를 맞추겠습니다. S 플러스 X로 조금 늘리고 다시 엑스레이 모드로 간 후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활성화하면 엑스레이 모드가 비활성화됩니다. 이럴 경우 다시 한번 엑스레이 모드를 켜주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S 플러스 Y로 두께를 줄이겠습니다. 넘버 패드 3번으로 측면으로 이동, 레퍼런스에 맞춰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S 플러스 Y로 줄여줍니다. S 플러스 Z로 줄이고 위로 올립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드를 켜면 엑스레이 모드가 비활성화되는데 엑스레이 모드를 다시 켜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 뷰포트 쉐이딩 모드를 눌러 섀도우와 캐버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림자와 함께 좀 더 외곽선이 선명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캐버티를 켜고 껐을 때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스케일이 틀어져 있습니다. 컨트롤 플러스 A를 눌러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X, Y, Z가 모두 1이 되었습니다. 이제 불툴을 사용 버튼이 들어가는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툴에 쓰일 오브젝트 먼저 선택, 불툴이 적용되는 오브젝트를 뒤에 선택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입력, 홈이 생겼습니다. 오른쪽 모디파이어 탭을 보겠습니다. 모디파이어 스택들을 일단 줄여보겠습니다. 지금 3개의 불툴이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맨 처음 적용했던 베벨 효과가 중간에 끼어 있는데요. 두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은 베벨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은 베벨이 보입니다. 베벨이 모두 적용되기 위한 방법은 베벨 모디파이어 스택을 맨 밑으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젠 겹친 부분도 베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변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Shift 플러스 S를 누르면 커서와 관련된 스냅 메뉴가 표시됩니다. 맨 아래의 커서 To Selected를 선택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에 3D 커서가 이동합니다. 이제부터는 커서의 위치에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Shift 플러스 A로 큐브를 만들고 사이즈를 줄여보면 커서를 중심점으로 큐브가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버 패드 7번으로 탑뷰로 가서 홈에 맞게 좌우를 맞춥니다. 넘버 패드 1번 정면 버튼의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오버레이를 꺼보겠습니다. 다시 레퍼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작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오버레이 모드를 다시 켜고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스케일을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이번엔 선택 후 넘버 패드에서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일명 로컬 뷰 상태로 선택한 물체만 보이게 됩니다.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원래 상태인 글로벌 뷰로 돌아갑니다. 다시 슬래시 버튼을 누르고 로컬 뷰로 가겠습니다. 블렌더에는 이미지 에디터 창이 있는데요. 각 윈도우의 왼쪽 상단에는 다양한 편집 모드의 아이콘들이 있고 편집 모드를 바꾸고자 하는 창의 아이콘을 누르면 다양한 종류의 에디트 타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에디터 창을 선택하고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 에디터로 이미지를 불러와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탭을 눌러 오브젝트 모드에서 에딧 모드로 전환하겠습니다. 숫자 3번을 눌러 페이스 모드로 바꾼 다음 아랫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2를 눌러 아래로 익스트루드를 실행합니다. 좀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싶으면 무브 툴을 선택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페이스를 선택하면 연결된 페이스가 모두 선택됩니다. 엣지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Alt 플러스 E, 익스트루 메뉴 중에 엑스트루 페이스, 얼렁 노멀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우스를 움직여주면 바깥쪽으로 면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블렌더에서 노멀은 3차원 모델의 표면이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윗페이스를 선택하고 단축키 I를 눌러 안쪽으로 면을 좁힙니다. 인셋입니다. 다시 단축키 2를 누르고 위쪽으로 올립니다. 이제 2번 엣지 선택 모드로 전환. 역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엣지를 선택하면 연결된 엣지들이 모두 선택됩니다. 컨트롤 플러스 B를 누르고 베벨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버튼의 모서리 부분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왼쪽 툴바에서 루프 컷을 선택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R, 루프 컷을 원하는 부분에 갖다 댑니다. 마우스 휠을 조절하여 개수를 늘립니다. 긴 면에도 컨트롤 플러스 R로 루프 컷을 만듭니다. 페이스 선택 모드. C를 눌러 서클 선택 툴로 변경.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윗면의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빠져나갈 땐 ESC로 서클 선택 모드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단축키 I로 인셋 모드로 들어가 마우스를 조절하면 전체 면이 안쪽으로 축소됩니다. 이럴 때 단축키 I를 한 번 더 누르면 각 페이스를 인셋시킬 수 있습니다. Alt 플러스 E를 눌러 익스트루드 옵션에서 익스트루드 페이스 얼렁 노멀스를 선택합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탭으로 오브젝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다시 넘버 패드 슬래시로 월드뷰로 나옵니다. 두 개의 오디오 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정면 뷰, 엑스레이 모드, 잭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Shift 플러스 A로 실린더를 생성하겠습니다. S 누르고 사이즈를 줄입니다. 무브 툴을 이용해서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정면 뷰. 조금 이동,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다시 엑스레이 모드. 와이어프레임 모드 활성화. 솔리드 모드. 측면 뷰 넘버 패드 3번. 스케일 어플라이를 적용해 줍니다. 넘버 패드 1번. Shift 플러스 D로 복사, 이동시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하면 표면이 매끈해집니다. 실린더 선택, 불툴 적용,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클릭, 불툴이 적용되면서 홈이 만들어졌습니다. 뚫린 부분의 경계 부분에 베벨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뚫린 부분의 베벨을 살리기 위해서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베벨을 맨 밑으로 옮겨줍니다. 우측의 실린더도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해줍니다. 쉬프트 클릭으로 그룹 선택, 컨트롤 넘버 패드 마이너스. 역시 베벨을 맨 밑으로 옮깁니다. 홈 안쪽의 모양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Shift 플러스 S를 누르면 스냅 파이 메뉴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옵션 중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하면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커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이제 Shift 플러스 A, 메쉬에서 실린더를 추가합니다. 크기를 줄여보면 실린더의 중심이 커서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버 패드 1번 정면 샷, 엑스레이 모드 위치를 조정합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 스케일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탭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3번 페이스 모드 윗면 선택, 단축키 I 인셋, 단축키 E 아래쪽으로 조금 익스트루드 합니다. 다시 인셋, 단축키 E 누르고 아래쪽으로 익스트루드 해줍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엑스레이 모드로 들어가 바닥 페이스를 아래로 더 밀어줍니다. 쉬프트 플러스 D로 복사, 우측으로 이동, 컨트롤 플러스 Z로 명령 취소. 정확히 위치시키려면 오른쪽 와이어 프레임 오브젝트를 선택 후 쉬프트 플러스 S로 파이 메뉴창을 열고 아래쪽 커서 투 셀렉티드를 선택, 커서의 위치를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 실린더를 선택, 쉬프트 플러스 D로 복사, ESC를 눌러줍니다. 쉬프트 플러스 S로 스냅 파이 메뉴를 열고 위에 셀렉션 투 커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복사된 오브젝트가 3D 커서 위치로 정확히 이동합니다. 이제 오퍼레이션 램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 플러스 A, 메쉬에서 실린더 선택, S, 스케일 축소, 위치 이동 축소, 축소, 넘버 패드 3번, 측면 뷰, 엑스레이 뷰, 오른쪽으로 이동 조금 내려주고, 축소, 와이어 프레임 모드, 솔리드 모드, 쉐이드 오토 스무스, 어플라이 스케일, 실린더 선택, 쉬프트 플러스 다중 선택, 컨트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 모디파이어 스택을 맨 밑으로, 베벨이 적용되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모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을 하나 더 파보겠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하고 쉬프트 플러스 S, 커서 투 셀렉티드 선택, 커서를 중앙으로 이동시키고 실린더를 하나 더 만듭니다. 또 다시 스케일을 줄이고 전에 적용된 와이어 프레임을 선택, 와이어 프레임 오브젝트를 위로 약간 올리겠습니다.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스케일을 적용합니다. 또 다시 실린더와 메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약간 위로 올리겠습니다. 메인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 스택에서 베벨을 맨 밑으로 이동시킵니다. 하지만 절단면의 베벨 형태가 왜곡되어 있네요. 크기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완벽한 것보다는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느낌으로 즐기며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UV 스피어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크기를 줄이고 위치를 맞춰 볼게요. 오버레이 기능을 꺼보겠습니다. 다시 오버레이 기능 켜고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정면 뷰에서 실린더를 살짝 내려주겠습니다. 다시 넘버 패드 3번 측면 뷰로 이동, 엑스레이 모드 실행, 측면 버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 플러스 A, 큐브 생성, S 누르고 큐브 사이즈를 줄입니다. 엑스레이 모드 끄고 오브젝트를 X축으로 이동시킵니다. 다시 넘버 패드 3번으로 측면 뷰 전환, 와이어 프레임 눌러주고 엑스레이 활성화, S 누르고 큐브의 크기를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춰줍니다. 솔리드 모드로 가서
컨트롤 플러스 A로 어플라이 스케일 적용, 탭으로 에디트 모드 전환, 2번 엣지 모드 선택 후 모서리를 쉬프트를 이용 모드 선택, 컨트롤 플러스 B 누르고 베벨을 만듭니다. 불툴을 적용하기 전에 쉐이드 오토 스무스 적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넘버 패드 3번 엑스레이 모드 켜고 쉬프트 플러스 D 누르고 큐브 복사, 잘 안 보이니 와이어 프레임, 복사된 큐브를 아래로 내립니다. 다시 한번 복사하고 아래로 내립니다. 솔리드 모드, 탭키 누르고 에디트 모드로 전환, 1번 누르고 버텍스 모드로 전환, 넘버 패드 3번 엑스레이 모드, 와이어 프레임 모드, 엑스레이 모드를 확인하고 아래 부분을 드래그 선택하면 밑면 전체가 선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정면에서 물체의 버텍스를 선택하는 경우 엑스레이 모드를 켜야만 박스 선택 시 뒤쪽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엑스레이 모드가 꺼진 상태에서 선택할 경우 뒤쪽이 선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과 뒤에 겹치는 버텍스를 모두 선택하고 싶을 때 엑스레이 모드를 켜고 선택해 주세요. 엑스레이 모드 상태에서 아랫면 버텍스를 선택하고 무브 툴을 움직여 내립니다. 길쭉한 큐브가 만들어졌습니다. 에디트 모드에서 변형할 경우 스케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앙에 있던 오리진은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변형하기 전에는 오브젝트 중앙에 있었죠. 오리진을 중앙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t 오리진을 선택, 오리진 to 지오메트리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이제 오리진이 오브젝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3개의 큐브가 완성되었습니다. 아랫면을 살펴보니까 안쪽으로 파인 홈이 보입니다. 일단 큐브를 추가합니다. 사이즈를 조정하고 와이어 프레임 모드, 엑스레이 모드를 활성화시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에 맞춰 사이즈를 조정합니다.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납작하게 모양을 조절해 준 뒤 위치를 잡아줍니다. 레퍼런스를 체크합니다. 컨트롤 플러스 A로 스케일을 어플라이 합니다. 탭을 누르고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 엣지 모드에서 내 모퉁이 선을 선택, 컨트롤 플러스 B를 누르고 베벨을 만듭니다. 마우스 스크롤을 돌리면 베벨 단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역시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해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순서를 유의하면서 오브젝트 2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를 누릅니다. 홈이 생겼습니다. 큐브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S 플러스 Y, S 플러스 Z, 버튼 3개의 바탕 부분도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부분 밑면에 불 툴을 적용하기 위해 오브젝트의 크기와 모양을 조정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서 넘버 패드 슬래시 로컬 뷰 모드로 전환합니다. 하단의 엣지를 선택한 후 위로 올려줍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컨트롤 플러스 B로 베벨을 넣어 완만한 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베벨이 조금 이상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들어가 스케일 어플라이를 적용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B를 눌러 베벨을 만들어 보면 좀 더 비율이 잡힌 베벨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모드,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적용합니다. 표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넘버 패드 슬래시 로컬 뷰에서 나오겠습니다. 앞쪽으로 조금 이동하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 탭의 스케일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쉬프트 동시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베벨이 적용된 상태로 홈을 만들어냈습니다.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합니다. 비파괴 방식이죠. 이제 버튼이 들어갈 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쉬프트 플러스 D로 3개의 버튼을 복사해 옆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오브젝트 선택, 스케일 확인, 쉬프트를 누르고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 컨트롤 플러스 넘버 패드 마이너스. 효과가 먹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모디파이어 스택을 살펴볼게요. 베벨 모디파이어를 맨 아래로 내려보면 불툴이 정상적으로 적용되네요. 베벨이 맨 밑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 선택, 역시 같은 불툴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베벨 모디파이어 스택을 맨 밑으로, 같은 과정이니 빠르게 적용하겠습니다. 앞서 복사해 놓았던 오브젝트를 선택, 만들어 놓은 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 넘버 패드 3번 측면 뷰로 이동, S를 누르고 사이즈를 축소, 3개의 오브젝트를 동시 선택, 축소를 해보지만 개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네요. 세 개의 오브젝트의 사이즈가 각각 줄어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회전과 축소 등에는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이를 피봇이라고 부릅니다. 블렌더에서는 오브젝트를 회전하거나 크기를 조절할 때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변형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오브젝트가 어떤 점을 중심으로 움직일지 결정하는 중요한 설정입니다. 블렌더에는 여러가지 변형 피벗 옵션이 있습니다. 각각의 피벗은 오브젝트를 다르게 변형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3D 커서는 화면에 보이는 3D 커서의 위치를 피벗으로 사용합니다. 3D 커서는 Shift 플러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으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위치를 중심으로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개별 원점, 인디비주얼 오리진스는 선택된 각 오브젝트의 고유한 원점, 오리진을 피벗으로 사용합니다. 여러 오브젝트를 동시에 변형하지만 각각의 오브젝트가 자신의 중심을 기준으로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중간점, 미디언 포인트는 선택된 모든 오브젝트의 원점들의 중간 위치를 피벗으로 사용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 간의 중간 지점에 피벗 기준점이 설정됩니다. 이제 한번 피벗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3개의 오브젝트의 크기를 각각 움직이려면 인디비주얼 오리진스를 선택해야 합니다. S를 누르고 크기를 조절해 보면 3개의 오브젝트가 각각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미디언 포인트로 돌려놓겠습니다. 위치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카세트 플레이어 모델링을 계속 진행, 모델링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